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으로 끝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2100을 돌파하면서 끝났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가 부결되면서 세계 증시가 약간 위험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정작 미국과 유럽은 대폭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하락한 나라 자체가 거의 없었죠. 이렇게 증시가 좋은 이때도 이 제약주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신라제는 지금 저점을 깨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네요. 자, 어제 영상에서 그리고 그저께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증시는 매우 좋은 상태고 여러분이 그렇게 쫄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매일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연기금도 매일 매수를 하고 있고 투신이라던가 다른 기관들도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증시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의 영상들에선 전 계속 증시가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증시가 언제쯤 꺾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참고로 지금 시간은 4시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야간 선물이라던가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 미국 증시, 유럽 증시는 아직 다 끝나지도 개장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배제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야, 다우는 정말 어메이징하네요. 거의 하루도 조정을 안 주고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내릴 때는 이렇게 쭉 내리더니 올라올 때도 역시 힘이 강합니다. 정말 부럽네요. 우리나라는 2600에서 떨어질 때 끝까지 떨어지고 연저점을 찍었는데 얘네는 연저점 찍고 올라올 때도 힘이 정말 세네요. 거기다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지금 미국은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변동폭이 상당히 심한 그런 장에서도 지금 계속 상승으로 가고 있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제 브렉시트도 있었는데 부결돼가지고 뭐 우리 증시에 영향이 클 거다 말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저 브렉시트 자체를 언급을 안 했죠. 언급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저거는 지금 이 증시에 별로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저 국민투표도 옛날에 했었고 국민투표와 떠나서 지금 저거 부결된다고 해가지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브렉시트 당시에도 제가 매매를 했었지만 딱 하루짜리였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 터지자마자 장중에 반등이 나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 3일 찌질찌질 거리다가 반등 나왔고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갔어요. 물론 다른 나라 반등 나올 때 우리는 좀 반등이 안 났지만 그만큼 세계 증시에 영향이 별로 없었던 문제라서 저는 별로 뭐 저렇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뭐 신경 안 썼는데 세계 증시도 저랑 똑같이 별로 신경이 안 쓰였나 보네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부양책이 나왔고 그 다음에 뉴욕 증시에서 넷플릭스가 가격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애플이라던가 모든 기술주들이 다 반등이 나오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되게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전날 1% 가까이 빠졌던 이 하락분이 다음날 다 만회가 됐고 오히려 더 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죠. 지금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예전에 여기 빠졌던 만큼 거의 다 이제 왔어요. 12%가 빠졌는데 지금 9.5%까지 따라왔어요. 9.5%. 정말 대단하죠. 과연 2019년도는 다시 미국이 랠리를 펼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는 다 트럼프와 중국 시진핑이한테 달려 있습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음봉으로 끝났는데도 그래도 꽤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더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자, 중국의 푸젠지나에서 디램 생산을 뭐 포기할 거라는 뉴스가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반도체 쪽에 호재 뉴스로 보고 되게 좋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오늘 뭐 반응이 없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이 시작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로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막 껑충 뛰거나 그런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런 것보다 중국에서 지금 경기 부양책을 계속 내놓고 있어가지고 그 기대감에 지금 세계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좋다고 봐요. 이렇게 경기 부양책도 나오고 거기다가 무역 전쟁도 지금 화해 모드로 나가고 그러면은 나쁠 것은 없죠. 근데
우리 증시는 중간에 오르더라도 중간에 한번 조정을 주는데 그 조정이 언제쯤 올 것인가? 그거는 한국 증시를 설명하면서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입니다. 저는 코스피 오늘 딱 2100 돌파하자마자 바로 던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기관은 던지고 있었고 뭐 막판에 좀 샀지만 근데 이제 개인들이 똑똑해요. 왜냐면은 여기서 2100 돌파하자마자 그 다음날 빼버렸고 2100 돌파하자마자 그 다음에 쫙 빼버렸고 2100 돌파하자마자 빼버렸고 이렇게 와리가리 치는 거에 이제 질려버렸죠. 개인들이 그래서 오늘 수급이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은 팔고 기관도 팔고 외국인만 샀어요. 저는 솔직히 오늘 2100 살짝 돌파하고 막판에 빼버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개인이 먼저 팔았어요. 그러면은 개인들은 오늘 아예 매수 자체를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개인은 오늘 아침부터 샀어요. 제가 어제 말한 시나리오가 요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개인은 2100 돌파 기대감에 아침에 들어올 거다 했는데 아침에 진짜 들어왔어요. 아침에 여기 코스피 보시자면은 여기 외국인, 개인, 기관입니다. 자, 개인은 장 시작하자마자 샀어요. 한 10시 전까지 쫙 하면서 샀어요. 근데 이제 전략이 있죠.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10시 30분에 중국장이 개장을 하는데 그 전에 판다. 대형 판다. 옛날에 비디오 전문점 그것처럼 판다 해서 그 전에 팍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개인들이 머리가 이제 좀 돌아가는구나 해서 되게 좋게 봤어요. 근데 외국인이 쫙 사는 거예요. 외국인이 사니까 기관 애들도 팔다가 얘네가 사네? 그럼 우리도 좀 사줘야 되나? 탁탁 하면서 종가에 매수 들어오고 외국인도 종가에 매수. 그리고 오히려 개인은 다 팔았죠.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지난번처럼 이렇게 와리가리 쳐주면서 이 위에서 노는 게 지금 좋다. 이 위에서 놓으면 오히려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자, 지금 오늘 같은 날 보셔도 알겠지만 투자기관 중에서 금융투자는 오늘도 매도였어요. 어제 이만큼 샀을 때 얘기했잖아요. 얘가 2100 돌파 기대감에 이렇게 살짝 사주고 오히려 다음날 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시나리오대로 갔죠. 그런데 우리의 외국인 형님들은 오늘도 샀고 근데 오늘 거래량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연기금도 오늘 샀고 되게 좋아요. 투신 오늘 팔았죠. 투신 오늘 조금 팔았는데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 코스닥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되게 불안정하고 개인만 연일 사고 있어요. 저놈의 뭐 삼성출판사라던가 뭐 핑크퐁 무슨 잡주 테마주에 개인의 매수세가 너무 많이 쏠려 있어요. 개인은 코스닥을 계속 사고 있지만 외국인은 코스닥을 하루 샀다가 거의 팔고 있고 기관인은 역시 팔고 있죠. 둘 다 지수가 많이 올라왔고 얘도 2100, 얘는 700 거의 다 왔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 불균형이 좀 안 좋게 보여요. 특히 오늘 같은 장 같은 경우에는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그냥 70대 30이에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507 종목, 328 종목이 내렸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762 종목, 하락은 421 종목,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421 종목에 있는 종목들은 죽어도 안 올라요. 셀트리온이라던가 신라젠 이런 데 보세요. 안 오르잖아요. 그래서 계속 연일 셀트리온이라던가 신라젠이라던가 얘네들 건드리지 말라고. 개인들이 가장 저런 주식을 살려는 이유가 뭐냐면은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14만원 정도까지 올랐던 주식이니까 15만원이네요. 이게 지금 조정을 많이 준 거라고 생각한다고. 어제 얘기했잖아요. 얘 7만원 안 깨지겠지, 7만원 안 깨지겠지 하면서 7만원만 되면은 개인들이 들어오는데 이거 그냥 7만원 깨질 거라고 말을 어제 했는데 그냥 깨버렸네 오늘. 신기하네. 그래서 그동안 안 갔으니까 조정 줬으니까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경기도 오산이라고 계속 얘기했잖아. 왜 이거는 생각을 안 하냐고. 45,000원까지 찍었을 때 얘 혼자서 이렇게 막 반등 나오고 나왔는데 지금 조정 많이 줬으니까 또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고. 얘는 JP모건 헬스케어라던가 뭐 그런 것 때문에 기대감에 여기서 살짝 끌어올렸었잖아요. 셀트리온이나 그런 애들. 그래서 얘는 지수 때문에 연말 평가 보고서 때문에 잠깐 올리는 거라고. 얘 배당락 딱 나오면서 공매도 치고 그 다음에 뭐 금강원 이런 거 뉴스 팍 때리면서 뺄 수 있다는데 진짜 그 다음날 금강원 뉴스 나오면서 뭐 분식회계 뭐 논란 그런 뉴스 나오면서 딱 빼버리길래 정말 우리 증시가 쓰레기네요. 몇 번을 얘기했죠. 그리고 공매도 대금도 정말 대단합니다. 연일 늘어나고 있어요. 빠지면서 공매도가 더 늘어나는 거는 정말 안 좋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지금 바로 실적 발표 기간인데 실적이 제약바이오는 좋을 수가 없어요. 보면은 모든 레포트가 제약바이오 섹터 연초에 주목해야 딱 하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실적은
안 좋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안 좋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원래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실적 발표 기간에는 절대 제약주를 건드리지 마라. 뭐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다고 계속 얘기하죠. 코스닥도 여러분 조금 있으면 700인데 여기 좀 돌파하고 이쪽에서 좀 찌질찌질 거려주면서 이런 데서 좀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수급이 좀 개선돼야 되는데 지금 거의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는데 남북 경협주,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 뭐 그 다음에 삼성 출판사 같은 뭐 핑크퐁 뭐 이런 테마주가 오늘 완전 날아가고 있어요. 코스닥이나 뭐 이런 애들 상승하라고 여러분 보세요. 코스닥 상승 종목 중에서 정상적인 주식이 뭐가 있냐? 1위부터서 5위까지 정상적인 주식이 하나도 없어요. 실적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잡주가 많이 가고 있어서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게 뭡니까? 지금은 실적 시즌이라서 실적이 안 나오면 그거 갖다가 시세를 마음껏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분기 실적 발표잖아요. 4분기와 1분기는 지금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3분기에 실적을 까보니까 안 좋았고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때문에 환율도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유가라던가 아니면은 중국 관련주는 중국인 방문객이 감소된다거나 뭐 그런 영향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모든 주식들이. 그래서 반 이상의 주식들이 실적이 다 안 좋게 나왔어요. 거기다 하락장이라서 더 뚜까 맞았죠. 실적이 안 좋았으면은. 좋아도 물론 안 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를 지탱해주고 이끌었던 반도체 지금 업황이 되게 안 좋아졌어요. 12월 중국 메인보드 판매량이 44% 하락을 했습니다. 메인보드가 안 팔리면 여러분 컴퓨터 자체가 안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컴퓨터는 CPU, 메인보드, 램, 그래픽카드 이렇게 4가지 부품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얘가 안 팔리면 다 안 팔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랜드플래시에서 D램 가격이라던가 그런 거 제가 맨날 보여드렸죠. 다나와에서 작년에 D램 가격이 14만원대, 올해 얼마? 7만원, 8만원대 반토막 났다 하면서 당연히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는 실적이 안 좋은 게 당연하다 하고 어닝 쇼크 났죠. 삼성전자. 그런 것처럼 지금 반도체 쪽 뭐 실적 발표 솔직히 기대할 거 없습니다. 50% 하락해서 나왔고 그리고 엔비디아 보셨죠? 엔비디아에서 이번에 출시를 했던 RX 2000대 그래픽카드가 있는데 거기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해가지고 막 리콜하고 뭐하고 그랬었던 일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반도체 쪽 업황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동안 계속 빠졌으니까 이제 선반영됐다 리포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오히려 실적 발표 나온 다음에 턴어라운드 뭐 가능성 하면서 리포트 나오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거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나마 지금 삼성전자가 그랬듯이 삼성전자 저거 빠진 다음에 악재 해소해가지고 올릴 수 있다 한번 보자 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다음 주에 뭐가 있습니까? 23 23일날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삼성전자처럼 갈 것인가 아니면 반대편으로 갈 것인가. 반대편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더 연일 깨지면서 내려가는 거죠. 지금 하이닉스는 좀 고전을 하고 있죠. 어제 올랐고 오늘 올랐고 근데 그 전날에 4% 빠졌고 애써 이렇게 올라오다가 지금 좀 뚜까 맞았는데 나쁜 건 없어요. 오늘 뭐 중국에서 뭐 반도체 사업 만들 거다 뭐 그런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데 확정된 건 아니에요. 얘도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7만원대 막 이렇게 뚫고 좀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힘들어요. 얘가 시총이 높기 때문에 지금 오늘 봐도 알겠지만 거래량이라던가 물량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엄청난 호재가 있지 않은 이상 여기를 뚫고 가기 힘든데 실적 발표 전까지 이쪽에서 한 찌질 거리다가 실적 발표된 다음에 한 7만원 터치하면서 가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가주면 좋은데 그 반대로 이쪽까지 꼬셔놓고 촥 던져버리면은 좀 짜증나겠죠.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좋게 보고 있냐면은 23일 하이닉스 실적 발표 전까지예요. 근데 그런 얘기면 22일까지 계속 지수가 오르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반등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만 봐도 거의 일주일 이상 계속 올랐어요. 여기서도 좀 찌질찌질 거리면서 좀 조정을 주거나 뭐 그래야 됩니다. 1% 한 정도는 빠져주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놓여 있으면은 이 지수가 한 2050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약간 여기서 조정 주고 그러면은 이제 한 2100 정도 되면은 이 금융투자가 물량을 지금 요즘 많이 팔고 있잖아요.
금투가 오히려 이제 2100을 지지해주면서 이런 데서 막 들어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얘네 따라서 같이 찌질찌질거리면서 이쪽에서 박스권, 박스피 매매를 하면은 좋게 갈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런 상황이 나올까 안 나올까?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 달려있어요. 왜? 하이닉스 실적 대형주가 안 좋으면은 그 밑에 중소업체는 볼 것도 없어요. 하청업체가 몇 갠데, 거기하고 이어져 있는 하청업체가 몇 개입니까? 다 같이 안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 증시에 먹구름 리포트가 나오고 또 공매도를 치겠죠. 그 다음에 또 실적 갖다가 또 빼버리면서 우리 증시가 쫙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23일까지는 보다가 그 다음에 잠깐 무포 포지션, 주식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 좀 지켜보다가 어디까지 갈까 보고, 그 다음에 좀 괜찮다 싶으면 다시 매매하다가 또 언제 또 중지하냐. 어제도 얘기했죠. 1월 30일 예, 중국과 미국의 차관급 회담, 예, 그때 예, 또 투매가 나올 수 있죠. 어제랑 또 얘기를 많이 했듯이 2월 달에는 거래 일수도 별로 없어요. 왜? 설날이잖아요. 2월 보세요. 금요일날 매매할 수 있어요. 이때 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간 쉬어요. 신용을 써도 5일치 신용이 그냥 나가죠. 자, 그러면은 이때부터서 매매를 해도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설날 명절 이런 거 끝난 다음에 투매 엄청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 그랬잖아요. 작년에 추석 끝난 다음에 어머 투매가 안 나오고 올랐는데 막 그러면서 하나도 안 맞네, 하나도 안 맞네. 막 어떤 사람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추석 끝난 다음에 바로 3분기 분기별 실적 보고서 때문에 금융투자라던가 기관 애들이 억지로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더 기다리라고, 하루만 더 기다리라고. 추석 끝난 다음에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만 더 기다려보라고. 얘네 레포트 쓴 거 끝난 다음에 다 빠질지 모른다고. 안 속아! 하더니 어떤 사람들 사더니 슝! 죽었어요. 그래서 하루 페이크 준다고 여러분이 막 기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설날 다음날 지수가 올랐어요. 그래서 괜찮네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까지 한번 좀 지켜본 다음에 들어가세요. 억지로 끌어올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억지로 끌어올릴 때. 근데 대부분 내렸어요. 명절 때 앞이라던가 뒤 거의 다 내린 적이 많아요. 명절 전에 쫙 오르고 가면은 그때 따라 들어가신 분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명절 내내 주식 때문에 막 쉬지도 못하고. 자, 그리고 또다시 각광받고 있는 증권거래세입니다. 뭐 이거 지금 국회에서 공론화를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하면서 누가 막 이제 제안하고 개편안 내고 그러는데 이런 거 다 믿을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쟤네는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과세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현 과세는 지금 딱 10억 이상인데 내년부터서는 이제 3억으로 과세가 낮춰줍니다. 주식을 매수해서 수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이거를 내년부터선 3억 이상. 3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양도소득세를 내요. 아무튼 아파트 값도 하나는 3억 갖다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얘기인데 저거에 대한 건 너무 많이 말했죠. A라는 종목과 B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A에서 수익을 받고 B에서 손실을 봤다. 그런데 A에서는 수익이 났다고 양도소득세를 걷어가고 B에서는 손실이 났는데 그걸 보전을 안 해주고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다 뭐 그 얘기도 해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내가 3억이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거는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리고 내 아들, 딸 다 합쳐서 3억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가족이 무슨 종목을 매매하고 있나 무슨 종목 가지고 있나 그것까지 다 체크해야 되고 되게 짜증난 일이 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죠. 그리고 지금 선진국에서는 거래세도 없는데 우리는 왜 손실을 봤는데도 거래세를 내야 되느냐 얘기를 하는데 저거 몇 년 전부터 나왔고 변화된 거 없어요. 지금 저것 때문에 증시가 뭐 화랑장에 타오를 거다 뭐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예전에 몰라요? 코스닥 활성화 자금 10조 투입한다. 국민연금 막 등장한다 뭐 이랬다가 없어지고 국민연금에서 1조 정도 코스닥 활성화 자금 투입한다. 오히려 4조 팔았죠. 4조. 4조 참치처럼 3조에서 4조 가까이 국민연금이 6월 달부터 팔아가지고 증시가 그냥 개박살 났죠.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 나오는 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고 그러지 마세요. 좋은 쪽으로 나온다 믿지 마세요. 자, 그리고 오늘 대북 뉴스 북한의 김영철 17일 워싱턴 방문. 어제는 할 듯 말 듯 보일랑말랑처럼 하더니 뭐 오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와 면담은 불확실성이라고 돼 있고 폼페이오는 만날 것 같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비료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올랐었는데, 자, 비료주 저 대율은 제가 진짜 매매를 했던 종목이라서 맨날 얘기를 해줬지만 얘는 상한가 거의 못 말아요. 상한가 모을 것처럼 하면은 그 다음날 이렇게 막 뺀다고 내가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상한가 만 적은 시세 초입일 때, 하지만 지금 이미 시세의 초입이 아니죠. 이런 데서 물려있는 원원들을 뚫기가 되게 힘들다고. 그래서 얘가 상한가를 빵빵 가서 이런 데 뚫기 상식적으로 힘들다. 왜? 철도주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뭐 철도 규제 완화해서 올라갈 것 같았지만 안 올라갔듯이 얘도 똑같다고. 그리고 차라리 비료주를 하려면 대장을 패야지, 얘는 대장이 아니잖아요. 대장이 뭡니까? 경농이죠. 경농은 상한가를 지난번에도 말했었고 여기서도 말았었잖아요. 얘만 올랐어. 그 다음날 다른 애 15% 내렸는데, 여기도 말았었고 지금 여기도 말았어. 이렇게 올라왔는데 얘가 내리면은 다른 애들도 다 같이 내려요. 근데 대유 같은 경우에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으째예요. 으째. 호가도 일단 얇고 이만큼 띄워놨어요. 15% 띄워놓고 종가는 3%. 맨날 이래. 맨날 이래. 여기서도 그랬고 진짜 징그럽습니다. 오히려 철도주는 이렇게 양매도 나오면서 내렸는데 대하티에도 이렇게 올라오고 했는데, 얘네도 말을 했잖아요. 그때 철도 그거 되면 여기서 빵 하고 여기 올라가고 여기 올라가고 그럴 거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자, 지금 대북주는 똑같아요.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뭐 지금 럼프형이 우리 베이징 아니 베트남에서 언제 만난다, 우리 쌀국수 한번 먹자 하면서 김정일이랑 베트남에서 만난다, 아무튼 베트남에서 만난다 하는 그 순간에 재료 소멸로 내릴 수 있어요. 재료 소멸로 좀 내리면서 차익 실현 물량 나왔다 하다가 만나는 날, 뭐 예를 들면 언제 만날까? 한 2월 10일 정도에 얘네가 만약에 만난다고 해봐요. 그럼 또 만나는 날 전에 갑자기 삐용 하고 잠깐 떠요. 그리고 이거 만나고 난 다음에 뭔가 좋은 얘기 나오겠지 했는데 그 다음날 삐용 하면서 또 재료 소멸 하면서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해요. 지난번에도 그랬었잖아요. 나는 럼프형이 안 갈 것 같다고. 저거 여러분 회담 취소할 수도 있어요. 회담 취소 했는데 진짜 회담 취소 꽝 하고 내려가길래, 그때도 딱 사람들 그랬잖아요. 저거 다시 회담 다시 하면은 올라갈 거라고. 회담 다시 하고 꽝 하고 그날 내리고 더 내려갔죠. 저 그런 식이에요. 지금 대북주를 제가 손을 안 대는 이유는 언제 베트남에서 만나자 그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요. 그게 나오면 재료 소멸로 뺄 수 있으니까 날짜 확정 그거 됐으면 오히려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더 올라갈 거 말고. 자, 이번엔 또 순환매로 들어왔네요. 아기상어 뚜루뚜루. 이번에 오로라가 상한가를 갔어요. 지난번에 삼성출판사라던가 그 다음에 토박스 코리아 얘하고 같이 이렇게 올랐다가 쟤는 떨어졌었죠.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그때 추락했었어요. 이렇게 추락했다가 이제 다시 올라왔는데, 저는 이렇게 실체 없이 그냥 오르는 이런 주식들을 되게 싫어하고, 여러분이 이런 거 먹었으면 대박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맨날 얘기하는 거죠. 정상적인 주식을 매매해서도 수익을 못 내는 사람이 잡주를 매매해서 수익이 났다. 그냥 그건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주식 실력이 아니라 그냥 뭐 아니면 도, 그 싸움에서 그냥 한 번 먹은 거예요. 그래 놓고서 다음번에도 또 이런 비정상적인 주식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아니요. 그 다음에 또 쪽박 찰 가능성이 높다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뉴프라이드, 중국 면세점 소식에 2015년도에 23,000원, 아니 21,300원까지 갔어요. 자, 얘가 실적이 어땠어요? 개판이었어요. 단지 중국 열풍에, 그때 뭐 면세점부터 시작해서 중국 관련 화장품주 다 막 10배, 20배 뛰고 그랬어요. 근데 실적이 없죠. 실적이 없고 실체도 없어요. 그런 뉴스에 그냥 올란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도 중간에 뭐 방어를 안 해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뭐 그런 거 나온 게 아니라 뭐 파산 신청했다 뭐 루머 뉴스까지 나와가지고 주가가 뭐 2,000원대까지 갔어요. 근데 얘 원래 380원짜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2,000원짜리 주식이 되는데, 얘가 실체가 어느 정도만 있었어도 적어도 한 반토막에서 끝났겠죠. 영진약품 KTNG랑 합병한다 그 뉴스 하나에 2,000원짜리가 10배 넘게 뛰어서 2만원 가까이 갔었어요. 그리고 뭐 합병하고 난 다음에 재료 소멸, 그 다음에 아무 뉴스 안 나오고 지금 5,000원이에요. 반토막 이상 훨씬 많이 났죠. 그 다음에 코데지 컴바인, 얘도 실체 없이 그냥 무작정 막 끌어올린 그런 주식이었죠. 근데 얘는 뭐 감자도 하고 뭐 그래서 그렇지, 이거 언제야 이거? 2010년이 아니라 지난번에 18만원까지 올렸었어요. 18만원까지 올리고 지금 3,000원.
얘 상한가를 얼마나 많이 보냈는데요. 상한가에서 개인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나 하나쯤이야. 나는 먹고 튈 수 있겠지. 개인들 들어갔다가 쳐 물리고 반토막 이상 난 그런 주식. 이게 얼마나 비상적이야. 상한가. 막 코데지 컴바인 들어가서 막 대박 났다 막 그런 거 하니까 사람들 다 들어가서 이 꼭대기에서 물리고 점하 계속되는 하한가 랠리. 그냥 뒤졌어요. 그런데 지금 비이상적인 주식이 다 상위권에 있다고 여러분이 굳이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주식으로도 충분히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에요. 분명히 지금 762종목이 오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 500종목이 오르고 있어요. 충분히 지금 실적이라던가 일반적인 주식으로도 승부를 낼 수 있어요. 많이 안 먹어도 돼요. 작년에 제가 직접 찍어서 증명을 했잖아요. 1년 동안 뭐 대북주라던가 아니면은 뭐 제약주, 뭐 찌라시 뜨는 거 그런 종목 한 종목도 매매 안 하고 딱 한 번 했네요. 한 종목 하고 그 다음에 매매를 했던 내역들이 모든 게 다 계좌하고 다 여기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 당시에 진짜 뭐 대북주 하는 사람들이라던가 뭐 제약주 하던 사람들이라던가 넌 정말 시향도 안 보고 진짜 저런 거를 왜 매매 안 하냐, 뭐, 트럼프하고 김정은 만나면 거기서 이제 날라간다, 아이고, 10월 달까지는 계속 대북주만 올라갈 것이다, 뭔가 막 그러면서 헛소리 써놓고. 그때 댓글도 그렇고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저 혼자 그랬어요. 여러분, 지수 2600이 꼭대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트럼프 안 만날 수도 있어요. 했는데, 말이 씨가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계속 내리고 그래가지고, 참 재밌었었죠. 그 다음에 그냥 상황이 역전돼가지고, 여기서 쫙 빠지고 대단했어요. 그때. 그런 것처럼 저는 그냥 제 소신을 지키고 시장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때 잠깐 수익 한번 올렸다가 꼭지에서 물려가지고 깡통 차신 분들 한두 분이 아니죠. 근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코스피가 2600 가고 그럴 때가 지금이랑 똑같아요. 1월달이에요. 1월달 여기 언제야? 1월 29일 막 이때까지 막 날아가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때 막 대북주 날아가고 막 이상한 잡주 날아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럼프 형이 또 만난다. 딱 그 뉴스 나왔을 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상승이 나온 거를 길게 안 봐요. 절대. 어떤 분들이 뭐 세계 증시를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뭐 얘기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항상 말하죠. 지금 트럼프가 야 사우디 니네 뭐 마음에 안 든다 뭐 그런다 이런 얘기 한마디만 해도 기름값이 플러스 12%한 주에 아니면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막 가고 달러도 막 지네 맘대로 막 간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트럼프 말 한마디에 그렇게 바뀌는데 그걸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다들 11월 달까지 유가 80불 간다 그 얘기했는데 11월 딱 되니까 오히려 40불대 진입했죠. 반토막 났어요. 그걸 누가 어떻게 예측합니까? 트럼프 말 한마디에 지금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무역전쟁이 지금 해소 기대감에 이렇게 오르다가 갑자기 중국이 또 도발하고 그러면은 트럼프가 또 야 중국 니네 또 가만 안 놔둔다 이런 말 하면은 또 세계 증시가 발칵 뒤집히고 또 연저점 깨러 갈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뭐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시황을 봐가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줘야죠.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 그 영상을 한번 보세요. 내가 2018년도에 단 한 종목이라도 계속 끝까지 끌고 갔으면은 깡통을 찼을까 안 찼을까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수많은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그것도 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던 그 종목이 나왔는데 반토막 이상 안 난 종목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호텔 신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와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 펀더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장기로 끌고 가기가 진짜 힘들어요. 바둑을 두세요. 차라리 장기 말고. 자 그리고 뭐 한진칼 주주권 행사 논의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찬성 7표 반대 3표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데 이거 별로 여러분 신경 쓰지 마요. 뭐 국민연금이 뭐 주주권 행사해가지고 뭐 조씨 일가를 뭐 끌어내린다. 사모펀드하고 같이 그런 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오히려 오늘 주가 내렸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죠. 자 반도체 업황은 세계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중국의 메인보드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44%. 예, 정말 안 좋습니다. 이는 컴퓨터 자체 판매량이 줄어든 겁니다. 우리나라 뭐 디램만 따로 뭐 더 팔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램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반토막 난 거 몇 번이나 보여드렸습니다. 14만원짜리 램이 지금 7만원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어닝 쇼크. 그건 모든 게 다 안 좋다고 증명이 나오고 있어요. 인텔도 지금 CPU 판매량이 매우 부진해가지고 최상급
CPU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경매라던가 아니면은 판매자를 모집해가지고 파는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로 업황이 안 좋아요. 특히 23일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섹터가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흘러갈까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정상적인 주식을 매매하라. 이거는 비정상적인 주식과 지금 정상적인 주식이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근데 전업 투자자가 아니면은 시장에서 정말 매매할 게 없을 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나 보통 비정상적인 주식을 매매하거든요. DPC라던가 뭐 방탄소년단들 주 할 때는 걔네 빼고 가는 게 없었을 때 하는 그런 최후의 수단으로 저는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장인이에요. 근데 주식 경력도 별로 없고 대응도 잘 안 돼. 그러면은 비정상적인 주식을 사자마자 그 다음날 하한가 가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복구시킬 수 있나요? 없잖아요. 일반적인 주식을 사면은 그렇게 시작하자마자 막 그 다음날 하한가 가고 그럴 일 안 터져요, 대부분. 그래서 일반적인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좀 실력이 쌓아진 다음에 비정상적인 주식도 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물론 일반인들한테는 저는 진짜 잡주들은 별로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 증시가 좋기도 하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가고 있고 지금 야간 선물마저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환율도 지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 증시 상승세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뭐다? 끊어줄 때 한 번씩 끊어줘야 됩니다. 무슨 중요 이벤트가 있으면은 관망하고 현금 확보하고 관망하고 다음에 매매해도 늦지 않아요. 괜히 계속 끌고 가면서 더 큰 수익 올리려고 하다가 줬던 수익도 다 뺏길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자, 유튜브 영상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틀 남았네요. 자, 이틀 동안 과연 우리 증시 어떻게 될까 더 지켜보자고요.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